총장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13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와우보드와 관련한 창의적인 도구를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3차 산업혁명이 정보와 지식의 산업이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은 창의와 융합의 시대입니다. 창의를 한다는 얘기는요, 뭔가를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라는 부분이 못을 박아야 되는데 손으로 박을 수 없잖아요. 손이 다 망가지죠. 망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조금 하면 요즘 머신건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다다다닥 박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샘플을 지금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계 유일의 창의적 협력 도구로서 이 부분을 아주 오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주실 우리 김광명 소장님을 우리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광명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와우보드를 활용한 창의적 협력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와우보드가 이게 초성 2개가 있는데요. 보통은 퀴즈 하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와우보드가 이제 그 연필과 종이처럼 쓰이기를 바라는 김광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공업 디자인에서 이제 디자인 방법론,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쪽을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09년부터 청운정보라는 곳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도구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것 중에 제일 나름 유명한 거는 이제 경찰 방패, 진압 방패가 있습니다. 데모하러 나가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이디어 발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잠깐 회사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는 2009년부터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관련된 온오프라인 교구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창의성이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오래 계속 하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과 관련된 기본 체계라든가 발상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기초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도구인 와우보드 말고도 뭐 와우노트, 와우포트폴리오 등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발상을 잘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제 개발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시대 있었지만 이것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또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발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오프라인 교육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처음에 개발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때만 해도 온라인 브레인스토밍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금방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온라인 브레인스토밍을 하려고 그러는데 브레인스토밍 자체도 이게 교육이 안 돼 있으니 브레인스토밍부터 좀 전파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오프라인 교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오프라인 교구를 먼저 쫙 확산시켰고요. 그러는 동안에 좀 온라인 플랫폼은 좀 이렇게 축소됐다가 요즘에 다시 온라인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하면 쭉 특허를 이제 일단 출원을 해서 특허 취득을 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허 등록 3개, 디자인 특허 4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다른 것들보다도 일단 와우보드, 오프라인 도구인 와우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집중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창의성은 뭐 정말 중요하죠. 뭐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뭐 경제, 문화, 예술, 뭐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래 왔고 지금도 더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쪽을 많이 하니까 교육 쪽에 가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교수학습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쭉 봤습니다. 액션 러닝도 있었고 뭐 스마트학스 뭐 여러 가지 PBL 등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뭘 어떻게 진행하는지 프로세스를 좀 쭉 봤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들을 쓰고 있지?' 그러니까 거의 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레인 라이팅, 드로잉, 뭐 PMI, 스캠퍼, 특성일거법, 랜덤 워드, 로터스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상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내가 10 가지를 배운다고 했는 할 수 있는데 배워더라도 쓰는 게 가장 뭐냐? 저는 두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하고 마인드맵. 그래서 확산적인 걸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브레인스토밍. 뭐 이게 뭐 굉장히 올드하기도 하고 뭐 효과성이 있다 없다 말도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브레인스토밍. 그러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학생일 때도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종이 이렇게 전지라든가 아니면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포스트잇 적어서 했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강사를 만나면 전지랑 포스트잇만 있어도 정말 재밌게 진행이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도 거의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 방법을 거의 쓰고 있다. 그래서 좀 질문이 생겼죠. 이 브레인스토밍은 혁신을 위한 도구인데, 이 혁신을 위한 방법인데 도구는 왜 똑같지?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는 없나? 근데 아무도 그런 걸 별로 잘 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개발할 때는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고 온오프라인 연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 같이 접목돼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고를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어 진행을 하지만 온라인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C 태깅을 해 가지고 온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뭐 자극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도움받을 수 있게끔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온오프라인 연계로 진행할 수 있는 와우 보드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이 처음에 개발할 때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처음에 개발할 때 사실은 온라인 브레인스토밍 플랫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디어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저희 와이프에게 도움을 받아서 "제발 나를 위해서 제발 좀 나랑 같이 브레인스토밍 좀 해 줘."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온라인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했었고, 이런 여러분들 다 이게 뭐 중국집 가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사하실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음식 나눠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돌리는 거에 또 굉장히 이거 돌리는 게 돌리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거에서 우리나라 강강술래도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제 가속돼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이제 에서 이제 연상을 받아서 이런 와우보드를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14 년에 처음 개발했던 거고요. 이거는 15 년에 2 세대, 그리고 3 세대, 2018 년에 이제 요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앞면과 뒷면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벽에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 기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한 11 가지 정도 아이디어 발상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브레인스토밍만 뿐만이 아니라 뭐 스캠퍼, PMI, 뭐 5 솔버, 1H 이런 여러 가지 발상법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지역들 다니면서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쭉 많이 강의를 했었고요. 예, 지금도 쪼금씩 이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우보드를 할 수 있는 발상법은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건 11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요긴한 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은 여기 지금 보시는 QR 코드에 링크를 잡아 놨거든요.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요 정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요 자세한 사용법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DTC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발산, 변환, 수렴의 순환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쇼핑을 해서 뭐 물건 하나 구매를 하든
아니면 집에서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해결을 하든 아니면 뭐 거대한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든 제 생각에는 모든 작업은 그러니까 발산적 사고, 주제가 딱 주어지면 발산적 사고, 이 발산적 사고 이후에 여기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분류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하는 그런 변환적 사고, 그리고 그중에서 수렴하는 그런 수렴적 사고, 이 세 가지를 이제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DTC 사고가 이렇게 좀 작게 일어나기도 하고 좀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단계마다 D가 좀 더 이런 다이버전트한 사고가 좀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뭐 컨버전트한 사고가 좀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DTC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반복적으로 흐르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이 DTC 사고는 이제 반드시 이제 수행되게 돼 있고, 저희가 이런 와우보드를 진행할 때도 이런 DTC가 다 흐르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DTC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상 방법들이고요. 와우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좀 서두가 길었죠. 그래서 바로 브레인스토밍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아이디어 진행, 참고 평가 업그레이드 과정인데요. 일단 저희가 브레인스토밍 하기 전에 모든 조라든가 이런 것들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 성향 검사 같은 것도 좀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아주고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만나야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끼리 일단 모듬을 구성을 하고요.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4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판단을 유보하고 양을 추구하고 비판을 금하고 아이디어의 히치하이킹,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히치하이킹을 강조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브레인스토밍 하시는 분들이 이 히치하이킹에 대한 강조를 별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보고 그걸 딛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 요즘에 제가 나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훔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험 볼 때 컨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친구들 거 아이디어 보는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면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야 지금은 그런 시간 아니야. 지금은 네가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시간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반드시 다른 친구의 아이디어를 봐야 돼." 그거를 얘기를 해 주면 이제 애들이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같이 할 수 있고요. 히치하이킹을 주로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포스트잇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포스트잇을 사용한 브레인 라이팅을 하고, 저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와우스토밍이라고 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는 방법은 자 이제 이런 와우보드를 이제 밑에 깔아 놓고 주제를 줍니다. 그럼 주제에 대해서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아이디어를 기록을 해서 가장 바깥쪽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더 계속해서 붙입니다. 약간의 아이디어가 붙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돌립니다. 회전판이 3개가 각각 돌아가거든요. 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하고 히치하이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발산적 사고가 끝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바로 수렴으로 넘어가는데요. 수렴할 때는 저희가 이제 포스트잇을 보게 되면 상단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에다가 투표해서 가장 많이 받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2단계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뽑는 발산, 수렴, 발산, 수렴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진행하게 되고, 이게 와우보드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고 저도 이제 이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예. 가장 많이 쓰는 사용법이고요. 사용하는 좀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아이들이 앉아 있는가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삥 둘러 앉아 가지고 서로를 마주 보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 많이 냈죠. 포스트잇 많이 썼었는데 애들은 포스트잇 아까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쓰라 그러면 정말 많이 써요. 예. 근데 언제 한번 이렇게 써 봤겠습니까? 살면서. 몇 번이나 해 봤을까요? 이런 활동.
예. 제 생각에는 5번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처음 겪는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마음껏 내볼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 시켜보면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다가도 한 10분만 딱 지나면 굉장히 즐겁게 열심히 많이 하는 거.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맛있었죠. 예. 그래서 이건 브레인 드로잉 했던 그런 사례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조회의 어떤 로고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던 걸로 봅니다. 이건 대학교에서 했던 사례고요. 이거는 서울 교대에서 했던 친구들. 이 서울 교대에 가 보니까 이때 이제 이 친구들 3 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용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되실 분들인데 이런 브레인스토밍 활동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 봤대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안 해 봤대요. 근데 하게 해 주니까 이분들 엄청나게 그 발산되는 끼가 많아서 정말 무슨 뭐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MT 온 것 같았어요. 막 웃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발표할 때 춤추고 또 이런 이게 넘치는 에너지가 많이 있는 친구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이건 이제 기업에서 했던 사례고요. 이건 이제 LG 이나원에서 그 이노베이터 연수과정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진행했던 건 아니고 LG 이나원에 있던 사장님이 진행을 하셨던 경우고 제가 이제 요거를 그 초등학교부터 보여드리면 여쭤보세요. "아 이거 뭐 애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기업을 먼저 보여드리면 "야 이거 어려워서 아이들이 하겠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다 해 봤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가능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주제하고 이거를 얼마나 이 체계적으로 이제 엮어가느냐의 문제지 도구 문제는 아니에요. 도구는 다 돼요. 예 글씨 쓸 수 있고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일단 됩니다. 일단 끄적 그릴 수 있으면 가능하고 이때의 주제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지? 이게 한 LG 이나원 같은 경우는 한 5-6년 전인 것 같아요. 이때 주제가 어 어 IoT 자동차였어요. IoT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IoT 들어가는 게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처럼 됐지만 이당 한 5-6년 전에는 이제 막 시작할 때였는데 이분들 주제는 그거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저희가 보통 요런 활동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조구호, 뭐 모둠 구호, 아니 모둠 이름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대단한 지식이 있지 않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전공 분야가 서로 다르더라도 할 수 있는 주제. 보통 모둠 이름 정하기, 뭐 구호 정하기 이런 걸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와우보드를 활용한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들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이런 주제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정리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요거를 진행을 할 때 원래는 실습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이제 같이 둘러앉아 가지고 아까 이제 초기 시작할 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얼굴 보면서 떠들면서 이렇게 막 브레인스토밍 하면 재밌는데 오늘은 이제 이론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쪼끔 지루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비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KJ법을 사용을 하고요. 예 가와기타 지로라는 분이 만든 방법이고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를 어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졌을 때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앞판을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뒷판에 옮기면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끼리 이제 먼저 1차 그룹핑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것들을 묶는 대표 키워드를 또 뽑아내고요. 또 이 키워드들로 묶여 있는 이 작은 그룹들을 또 서로 같은 카테고리로 중그룹, 대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한 다음에 좀 더 가능하면 이 안에서의 어떤 상관관계들을 연결지어서 하는 과정.
이제 보통 KJ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런 KJ법을 진행할 때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바로 이제 발산하고 다중투표해 가지고 평가하고 또 발산하고 평가하고 이제 발산, 평가, 발산, 평가를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인데 우리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1차 발상을 쫙 하고 그걸로 이런 KJ법으로 분류를 하고 이 분류한 상태에서 다시 평가를 하는 방법들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금 정리법을 말씀드렸고요. 음,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로터스 발상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영곡계화법이라고도 하고요. 중심 주제가 있고 이 중심 주제에 대해서 연관되는 8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들을 또 다시 바깥쪽으로 빼서 이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내는 그런 역시 발산법입니다. 그래서 회전판을 이용하는 그런 앞면을 이용하는 방법들이고요. 주제를 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연상되는 것들을 쭉 바깥쪽에 먼저 붙여주고 다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확산시켜가는 확산법입니다. 이건 이제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만다라트 저희가 이제 KJ법 그러니까 로터스법을 보통 로터스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동일한 기법을 가지고 만다라트법이라고도 하시는데 제가 이 두 개가 뭔가 다른가 하고 유심히 봤는데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다라트법, 로터스 발상법 다 같다고 보시면 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보여주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와우보드를 사용하는 거 가지고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MI 기법입니다. 이 PMI 기법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흥미로운 면 세 개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뭐 보통 예를 많이 드는 게 뭐 학교에 올 때마다 매일같이 1,000원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뭐가 있을까요? 막 회사는 뭐 당연히 가면 돈을 주니까 그거는 사례가 안 될 것 같고 이거 학교로 하죠 뭐. 학교에 갈 때마다 1,000원씩 준다면 근데 요즘에 1,000원으로 애들이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10,000원으로 하자.' 학교에 올 때마다 10,000원씩 준다면. 그럼 애들이 막 "와." 합니다. "와 10,000원씩." 그럼 되게 좋아하죠. 그럼 10,000원으로 장점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학교에 가고 싶어 할 것 같고 이것도 잘 모아 가지고 뭐 사고 싶은 거 살 수도 있고 또 집안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장점만 있을까? 학교에 올 때마다 10,000원씩 받으면은 단점은 없을까?" 그럼 애들이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초등학교도 많이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반에 들어가서 물어보잖아요. 단점이 뭐가 있냐고? 그럼 한 반도 빠짐없이 나온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학교에 갈 때마다 10,000원씩 주면은 단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애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라가 어려워진대요. 경제가 나라가 어려워진대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 생각에는 어 급식이 맛이 없어질 것 같대요. 이렇게해서 돌려서 쓰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뭐 단점이 많죠. 뭐 뺏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어 가격들이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흥미로운 면은 뭐냐? 흥미로운 면. 제가 만약에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학생들을 위한 적금이라든가 상품을 만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분식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10,000원 세트 이런 거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PMI법은 어떤 정책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장점이 있지. 그러나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기회 요소가 있어. 그걸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PMI법은 앞판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요. 저희가 아까쯤에 이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어떤 그런 카드가 있다 그랬는데 이런 카드를 앞판에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바깥쪽에다가는 이제 장점만 붙여라. 가운데는 M 마이너스 가운데는 제일 가운데는 interesting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PMI 나눠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때는요. 이거 앞판을 딱 뜯어내요. 평가도 쭉 하고요. P끼리 평가하고 M끼리 평가하고 I를 평가하고 평가한 다음에는 평가에서 투표 많이 받은 것들을 위로 가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장점 중에서는 이게 제일 큰 장점들이고 이게 단점들이고 이게 흥미로운 면에 있어서는 유심히 볼 만한 내용들이라는 것이 한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PMI는 제 생각에는 진짜 정책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했을 때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꽤 이것만 해도 저는 그래서 좀 기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입안하는 분들이나 이거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실 것 같은데 이거 하시고 있나 아시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좀 많이 여러 명이 해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미연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PMI였던 사례고요. 음. 저는 PMI 할 때 근데 주로 감정을 가지고도 많이 합니다. 감정. 긍정 감정, 부정 감정 가지고 많이 하고요. 뭐 좌절에 대한 PMI, 슬픔에 대한 PMI, 만족에 대한 PMI. 근데 정말 좋은 약간 힐링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음. 나중에 기회 되면 모시고 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거 PMI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한번 해도 굉장히 많이 힐링이 돼요.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PMI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인 생각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 다 해보실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드린 방법일 것 같은데, 랜덤워드라는 방법입니다. 이 랜덤워드라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랜덤으로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강제 결합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랜덤워드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좀 기발한 친구들은 랜덤워드 시켜주면 어느 순간 딱 억눌렸다가 터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저 의지가 없으면 랜덤워드는 망해요. 네. 해 보니깐요. 그래서 랜덤워드는 먼저 1차적으로 정말로 그 무작위 단어를 하나 뽑습니다. 그 주제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강사는 주제를 알고 있지만 학생들은 주제를 모르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랜덤워드 하나 뽑습니다. 그래서 그 랜덤워드에 연상되는 단어들을 먼저 1차로 쭉 뽑아 주고요. 그다음에 어 본 주제를 줍니다. 그래서 강제로 연결시켜요. 이 연상 단어들은 이 본 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스라는 연상 단어를 뽑았었고 뭐 여름, 뭐 빨대, 해변, 시원함, 유리컵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 주제는 정말 옛날 주제긴 한데 지금 이제 접은 LG의 G5 언제 쪽 얘기야 이게. 예. 이런 또 핸드폰, 신규 핸드폰 개발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뭐 여름, 뭐 유리컵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폴더 있네요, 폴더. 여기 폴더가 있었네? G5 폴더네요. 보시나요? 조그만 거? 예.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요거는 빨대에서 연상된 거군요. 빨대 이렇게 접히니까. 예. 고렇게 강제 결합법으로 썼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와우보드를 가지고는 랜덤워드를 뽑을 때 저희가 여기 잠깐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NFC 태깅을 해 가지고 뭐 QR 코드 찍을 수도 있고 랜덤워드를 뽑게 해 줍니다. 랜덤워드를 뽑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가운데다가 글자를 붙이면 연상 단어를 1차로 뽑고 그다음에 이제 본 주제를 제시해서 본 주제와 연상 단어와 강제 결합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가 너무 뻔하다. 뭐 그냥 다 대동소이하고 아이디어가 고만고만하고 좀 컨텀점프하고 싶다. 그럴 때 요거를 씁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 가운데 연상 단어는 이제 디딤돌 역할만 해준 거고 그 바깥쪽에 있던 것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만 빼서 다시 정리해서 평가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NFC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랜덤 워드까지 이제 발산법 이제 쭉 다 말씀을 드렸고, 평가법 이제 가장 많이 쓴 거는 이제 뭐 가장 간단하게 이제 투표하는 다중 투표를 많이 쓰는데, 쪼끔 더 잘 평가하고 싶다, 좀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고 싶다 할 때 쓰는 거는 now, how, wow 뭐 기법을 씁니다. now, how, wow 매트릭스를 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덕스라고 해서 이런 이게 있습니다.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선택할 때는 혁신적이지 않은 평범하고 익숙한 아이디어를 뽑습니다. 그걸 이제 크레덕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제 오리지널리티, 독창성하고 피저빌리티, 그래서 이제 실행 가능성, 이 두 개의 척도를 가지고 영역을 구분하는데요. 이 두 개 척도에서 실행 가능성이 높은데 평범한 아이디어는 now.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뭐 혁신적이진 않아. 그러나 당장 실행해 볼 수 있어. 또 독창적인데 실행 가능성은 낮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그냥 how.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좋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건 how. 근데 독창적이면서도 이건 바로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건 wow. 그래서 이 세 개의 영역을 나눠서 아이디어들을 이 실행 가능성과 독창성으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와우보드를 할 때는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뒷면을 활용합니다. 저희가 이제 뒷면 같은 경우는 분류할 때도 사용을 하고 평가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이게 now, wow, how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거는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지만 뭐 좀 뻔한, 이쪽은 되게 좋은데 실행하기가 좀 너무 좀, 이건 약간 중장기, 이건 단기, 요거는 이제 와우. 그리고 야, 이거 좀 뻔한데 좀 뻔한 걸 좀 더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해서 이게 해결되면 여기 있는 now들을 이제 wow로 옮기고,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해결책이 나오면 이것도 이제 wow로 옮기고. 그래서 now나 how에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wow로 옮길 수 있게끔 옮긴 다음에 wow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예, 기간이라든가 중장기일지 단기일지 이걸 짜서 이제 wow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뻔한 걸로만 뽑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now, how, wow 기법을 쓰는데, 이것도 대단히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거는 이제 뭐 미세먼지 감소 대책 가지고 했던 그런 사례고요. 지금 제가 이제 기본적인 방법들, 저희가 이제 보통 와보드 가지고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이제 실습까지 같이 하는 그런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가지 기법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은 여기 보시는 QR코드 링크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워포인트 아마 이거 받으실 텐데 이거 링크 클릭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이제 5분 남았네요.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잠깐 저희 온라인 플랫폼 좀 말씀드리면, 이 오프라인에 있는 와우 보드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 그렇게 저거는 라고 아니야.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오프라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사실 거의 똑같이 보이시죠? 요거는 온라인에서 사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와우보드를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거는 2009년부터 사실 개발을 했었고, 지금 2021년부터 22년까지 완전히 리뉴얼을 새롭게 해서 지금 새로 개발을 거의 마쳤습니다. 특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할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냥 접속만 하면 되고요. PC로 들어가던 태블릿으로 들어가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던 바로 당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화상회의도 사실 제공을 해요. 접속만 하면 이 프로젝트 안에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이디어 발상과 동시에 화상회의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면 화상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상회의 하면서 아이디어 발상까지 바로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특별히 아이디어 발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 발상과 관련된 것들을 꽤 많이 이제 염두에 많이 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실시간 당연하겠죠. 실시간 업로드, 다양한 매체로 업로드, 또 채팅이라든가 뭐 쪽지라든가 아이디어 히치하이킹, 뭐 댓글 이런 거 다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U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뭐 유튜브 링크도 올리고 기사도 가지고 오고 아이디어도 올리고 이미지 올리고 이런 거 다 올리실 수 있고, 뭐 드로잉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채팅, 그다음에 히치하이킹, 댓글, 투표, 평가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고, 이건 이제 평가한 결과, 아까 저희가 이제 다중 투표해가지고 골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해서 바로 결과를 딱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기법들, 뭐 PMI, 뭐 스탬퍼, 브랜드 라이팅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게끔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양준영이가 캔버스 언론사에 제보를 기반을 하고 제공을 해서 전철 검토를 다 했다고? 화보들을 이제 바닥에 깔아놓고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뭐가 있냐면, 응. 저희가 이제 왼쪽 메뉴를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따가 안 무제한으로 하려고 한 거 개설할 아니잖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PBL 수업을 진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만한 차시가 필요하거든요. 되게 단계가 필요하고, 또 그것들은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약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왼쪽 메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기 때문에, 또 작업장이 있으면 소작업장이 있고, 소작업장과 소소작업장이 있고,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그래서 요거를 제일 좋아하는 분들은 전 학교를 많이 대상을 하니까 중학교 수행평가 하시는 분들이에요. 중학교 수행평가 하시는 분들이 8반을 들어가면 8반에 1급 모듬이 있고요. 8반에 1급 7, 8, 56개 조잖아요. 56개 조가 6분차시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이거를 동시에 진행을 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대단하죠. 근데 그것들을 이런 작업장을 가지고 작업장 복사라든가 프로젝트 복사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PBL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툴 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발상하고 나면 이런 간단한 통계도 제공을 해서 어떤 학생들이 열심히 했고 어떤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바로 실시간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각 차시별로 진행을 해도 딱 끝나고 나면 사용자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줘서 그걸 딱 클릭해보면 그 학생의 학습의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9분이네요. 네, 지금 40분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쭉 말씀만 드려서 조금 뭐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선 채팅 부터 좀 봐주실까요? 우리 강일찬 대표님이 채팅을 좀 읽어주시면서 얘기를 좀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설계자들하고 현업에서 많은 아이디어 발상, 브레인스토밍 이런 걸 많이 활용했죠. 어찌 보면 가장 단시간에 심플하게 설명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보드로 제작하셔가지고 특히 보드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놀이로 그냥 게임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굉장히 저도 이제 축하드립니다. 축하란 말이 맞는지 어쨌든 사업 잘 되시는 것 같고요. 그걸 기업 쪽에서도 잘 응용하면은 아주 좋은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같이 협업하면서 카톡방이 혹시 개설되면은 같이 창의력에 대한 걸 좀 더 우리는 영원한 과제이니까요. 발전시켜가는 각각의 분야가 다르겠죠. 교육 분야, 뭐 학교, 그다음 기업. 저는 뭐 기업 쪽이 특히 연구개발 설계를 주로 맡게 되는데 연구개발 설계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걸 계속 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저도 우리 질문 하나 여태까지 하겠습니다. 김 소장님은 학교 쪽, 예, 우리 김관덕 교수님. 네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론에 대해서 이제 잘 들었고요. 우리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 중에 트리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리즈하고 이 와우보드하고 좀 이렇게 접목을 하면은 좀 더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트리즈는 뭐 워낙에 그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다른 건 없고, 저희가 아까 침에 그 NFC 태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툴팁들을 제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질문 목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 트리즈의 40가지 방법, 그것들을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단편적인 어떤 그런 질문 항목 정도고요. 아직까지는 트리즈랑 아주 제대로 접목시켜가지고 뭘 막 진행해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자, 또 굉장히 다른 재밌는 질문 일이- 있으시면, 예. 네, 저도 이제 한 16년 동안 기업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업 교육 한때 창의 과정이 좀 이슈가 되다가 방법들이 너무 이제 좀 형식적으로 되면서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최근에 다시 이제 창의 과정에 대한 것들이 대두가 되는데 이제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 옛날에 다 해봤다라고 하기 때문에 참신성이 좀 떨어지는 거가 문제인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연구하신 걸 보니까 이게 되게 아까 게임 요소로 해서 재밌게 너무 많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그 도구라는 게 그 어떤 아이디어를 이끌게 되면 틀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발상이 일어나야 뭔가 아이디어가 탁 세련되게 탁탁 일어나는 장점이 있는데, 옛날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숍에서 뭐 얘기하다가 뭐 냅킨에다가 적으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 틀에 너무 갇혀서 아이디어가 그냥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극복하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거가 혹시 뭐 노하우라든가 방법론이 있는지, 요 첫 번째고요. 네, 2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창의가 이런 좌뇌적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우뇌적으로 어떤 감성, 예술 이런 쪽에서의 그런 발상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과의 접목에 대한 뭐 계획이나 뭐 이런 방법론이 있으신지, 2가지 질문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저희도 저희 도구의 장점과 또 어떤 약간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혁신적 아이디어는 와우 보드를 사용해야만 해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본인을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특별히 학생들 더 그렇고요. 그럼 일단 그거를 깨줘야 되거든요. 아니야, 너 아이디어 낼 수 있고, 너 아이디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뻔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와우보드를 하면 무조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아닙니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시작을 시켜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다가 저희 주로 저희는 또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이거 이럴 때 자다가 누웠는데 이거를 내가 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적어야 되나, 내일 아침에 이거 생각나길 바라야 되나 갈등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인큐베이팅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이디어 인큐베이팅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딱 인스피레이션이 스치는 그 순간이 나오려면, 그러면 그거를 시작하기에는 와우보드 좋다. 당장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인큐베이팅이 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가 바라는 거는 사실은, 그럼 제가 와우보드 개발했지만 제가 아이디어 낼 때 와우보드 쓰느냐? 저는 많이는 안 씁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훈련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일단 도구부터 시작을 하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회의하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도구 없어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같은 경우. 근데 이런 도구를 잘 쓰는 경우가 또 언제 있냐면 저는 이제 집에서 가족 회의할 때 오늘 사례를 못 넣었는데 가족 회의할 때 참 잘 씁니다. 또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할 때가 있는데 되게 지루하게 느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할 때 또 잘 사용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양면적 사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향하는 게 양면적 사고입니다. 좌뇌 우뇌 같이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양면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도구 자체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방법을 사용을 할 때 글로만 쓰지 말고 그림을 그려라. 보통 이제 그림, 음악, 리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약간 이제 그 왼쪽 손과 관련된 우뇌적 사고인데 그래서 이제 브레인 라이팅도 시키고 브레인 드로잉도 시키고 이렇게부터 양면적 사고는 가져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기업 교육 관련돼서는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또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제가 조금 코멘트 해드리면요. 결국 우리 최고의 화가가 피카소잖아요.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베끼는 거예요. 아까 히치하이킹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강조를 하시면서 절대로 자기 머릿속에서 안 나온다. 옆에서 같이 하면서 나오는 측면의 입장에서 컨닝한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은 부분이고 머릿속에서 그냥 뱅뱅 돌거나 말로서 그냥 지나치던 부분이 이게 손으로 쓰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또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할 적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고요. 도구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75,000원 정도 가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사가지고 우선 가족들부터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우선 한 개 샘플로 한번 해보시면은 그게 눈으로 보여지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걸 한 개를 사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전부들 참 좋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은 자 질문해 주시면 네. 네. 코리아 디지털 김희식 고문입니다. 네. 그거가 방금 그 온라인 버전이 지금 개발 다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이용 측면에서 어떻게 회원제로 가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페이하는지 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일단 그 구독 결제를 하고 있고요. 월 이제 달별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비용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라이트 버전은 월 5,000원, 프로 버전은 월 10,000원,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구독 결제하실 수 있고 기간 결제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지금 들어오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내년 2월 유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면 그냥 막 쓰시면 돼요. 예, 지금 들어오셔도 지금 거의 똑같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프로 버전으로 한 3개월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카톡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아이디하고 성함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프로 버전으로 3개월 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 또 다른 질문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 한 분만 더 일단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저는 카톡방에 넣어주세요. 저도 아이디어 전문가인데. 예, 오늘 발표하시거나 네, 이렇게 네. 하신 분은 제가 카톡방으로 다시 묶어서 네, 우리가 네, 창의적인 감사합니다. 부분을 네, 이게 결국은 제가 오늘 보면요 툴이에요. 툴 뭐예요? 망치예요. 툴. 못을 박아야 되는데요. 그걸 손으로 박다면 손 다 네. 깨지거든요. 망치를 준비해야 되고 나름대로 머신건이라고 요즘에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쉽고 빠르고 싸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의자님 그 네, 하나만 채팅창에 더 글 다 말씀드릴게요. 읽어주셨나요? 아니, 저 말씀하신 분들 저희 우리 기술 독립군이니까 지금 우리 회장님
그 툴, 우리 공구장사 해갖고는 이거 저기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지금 온라인 사이트 저 채팅방을 보세요. 이 와이보드가 온라인 사이트로 되면서, 왜냐면 그 뭐 7만 5천 원이든 뭐 10만 원짜리 팔아갖고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유저도 느리고 뭐 좋은데, 지금 그 우리 김인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디어를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에 지금 최근에 제가 그 국대 패널이라는 데에서 그 설문조사를 하니까 350원 주더라고요. 뭐 그런 개념으로 그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플랫폼 형식으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속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주제를 세분화해서 그 아이디어를 통합하면서 끌고 갈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전문가, 이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자기가 머물러서 자기가 필요한 그 인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뭔가 큰 통합된 아이디어, 일종의 재산이 되는 데이터를 가진 아이디어를 다시 플랫폼으로 저기 파셔야 이게 뭔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점에서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방금 제가 그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시큐리티한 것들이 보호가 되는지, 저희는 그 이 서버를 운영해 가지고 스마트팜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저희들이 무료로 쓰게 해주는데, 공공 목적으로 할 때만 저희들이 오픈하고 있고 API로 오픈해 주고 있고, 그 재배 데이터가 농업인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안을 좀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 온라인에서 정말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났는데, 그게 안전할까라는 그 대단히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으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보안 기본적으로 문제. 이제 웹 보안 사항은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개설할 때 이제 공개할 거냐, 아니면 비공개할 거냐라는 걸로 이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프로젝트로 하면은 그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 있는 줄도 모르죠. 그 멤버만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정말 그 보안이 중요한 기업일 경우에 정말 해킹 안 당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개발자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공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보안을 유지를 해주는데, 이게 해킹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도 안 뚫릴 수 있을 정도의 보안이 철저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그거는 지금은 딱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적인 그 보안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만들어서 오픈해 줬는데 뭐 가격은 전혀 문제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고 그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죠. 외부 해킹은 웬만하면 요즘 잘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일단은 그런 부분이라면 괜찮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저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팔아서 언제 돈 되겠냐고 그러지만요. 사실 그 보드를 한번 보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고양시의 혁신 리더들을 지금 양성할 수 있는 진짜 도구로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 우선 적용 아이디어를 계속 우선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문제되는 건 또 우리들이 계속 서로들 보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제가 카톡방 다시 엮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주신 김광명 소장님께 우리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들도 감사합니다. 네.